장관 근황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윤석열 장모의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핵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와 그리고 윤석열 장모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도 핵심적인 내용만 짤막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BTS가 이 청년 대표로 와가지고 이 청년의 날 제1회 청년의 날의 기념식에 이렇게 저도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짤막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친동생이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했던 거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요. 배임 수재, 공동학원 대상 허위 소송,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이 조국 일가 위장 이혼으로 채무 변제 면탈 의혹 학교 변론안에 주강덕 따옴표를 따서 조국 후보자 관여한 웅동학원 51억 편법 상속 의혹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 조국 일가를 난도질을 진짜 말 그대로 했습니까? 꼬리 무는 조국 의혹,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아주 자극적이죠. 이것만 보면 진짜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또 언론은 단독, 속보, 의혹 이런 식으로 혹은 이 국민의힘, 과거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자유한국당 이들의 따옴표를 따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재벌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민주진영 인사들을 난도질해 댔으면 국민들이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렇게 한 가족을 이렇게 재판을 여론 재판을 해놨는데 책임 하나 지는 사람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인사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제대로 된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거에서도 또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자기 입맛 맞추기 인사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가관입니다.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 그리고 모친까지 동생 공소장에 적혀있는 어떠한 범죄 혐의에도 연루돼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메일 주소에 직접 제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하나하나 따박따박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일베에서도 오죽하면 댓글에 야 조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 진짜 잘못 건드리면 너 소송당한다 너 해외에 써버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은 유튜버, 일베 회원들, DC 유저들 그리고 정치인들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천을 할 사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보면 저는 그냥 이 허세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장모 녹취 입수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다 이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직접 저렇게 윤석열 장모가 시인을 한 겁니다.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작년 2월 17일에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윤석열 장모 최 씨와 지인의 통화가 공개된 건데요. 김건희 주식값도 난리치더만 저런 식으로 지인이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장모가 김건희 씨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는 걸 계속 거듭 강조하는데요. 그러자 지인이 그때 도이치모터스 그건 회장님이 했었잖아. 여기서 회장님은 윤석열 장모를 뜻하는 거죠. 그러자 그럼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인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나는 왜 회장님이 한 건데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장모가 그러니까 라고 답변을 하죠.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최 씨의 말이 한마디로 윤석열 장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 명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사실은 이 윤석열 장모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런데 지금 경찰 내사 그 보고서에 따르면 주가 조작 그 선수를 만난 건 김건희 씨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윤석열 장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갈지
어떻게 또 꼼수를 부릴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이 상황에 윤석열 씨가 대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타격도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금 박덕흠 2천억, 그리고 조수진 11억, 조영 23억, 게다가 최근에 나경원까지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에 윤석열 부인, 윤석열 장모까지 이렇게 터지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한동훈, 그리고 채널A 이동재 사건도 아예 끝난 게 아닌 거죠. 거기에 지금 임은정 감찰연구관이 통리까지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민주당 이 김한규 청년 대변인이 첫 공식 논평에 윤석열 부인 관련해서 논평을 또 세게 하기도 했고요. 또 시민 4만 명 직접 진정서를 내기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하나하나씩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씨가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내놓을 겁니다. 일단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여태까지 이제 지켜왔던 것들을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모든 걸 감쌀 순 없다. 이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압박을 하면 된다.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씩 이 지형이 변해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조선일보에선 추미애 장관 아들 가지고 또 저렇게 단독 놀이를 하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엄마 이름 대고 갑질을 했냐, 부대에서 뭐 아들을 특별 대우를 했냐, 전부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장근욱 기자가 보도한 건데 소설을 쓴다는 표현은 너 같은 자식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댓글들이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청년의 날, 그것도 제1회 청년의 날인데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BTS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이런 대스타이자 또 대한민국 청년의 상징이기도 하죠. 정말 감사드리게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바로 뒤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바로 뒤에는 또 BTS 멤버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랩몬스터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까지 정말 감사드리게도 이렇게 같이 또 사진이 나온 게 있었네요. 직접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한 거고요. 오늘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공정을 무려 37회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기성과 청년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죠.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고요. BTS가 직접 참석해서 모든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 놀랐던 건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던 BTS 멤버들도 각각 힘들고 아팠던 시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는 청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요. 당연히 모든 청년이 BTS처럼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를 담은 2039년 선물을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전달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관돼서 2039년에 그 기념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2039, 20대부터 30대까지라는 의미도 있고 또 19년 후에는 딱 이 성인이 되는 나이기도 하죠. 여러가지 의미가 이렇게 다 담겨 있는데 이 푸른 하늘 아래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처럼 모든 청년들에게 푸른 미래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 내내 대통령님 바로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깨가 참 무거워 보였습니다. 임기 끝나시고 푹 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적폐 세력들한테 시달리지 않으시도록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목소리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청년의 날이 생긴 건 물론이고 이 청년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청년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청년들을 생각하는 건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BTS가 세계 스타임에도 전혀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엄청나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행사 끝나고 지민님한테 정말 자랑스럽다 하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B씨를 보면서 정말 잘생겼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하면서도 이렇게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걸 보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청년들을 챙기고 있는 건지 청년들이 주체로서 당당하게 이제 정책의 참여자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 온라인 생태계, 이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건 지금 있는 청년들도 보는 거지만 미래 세대 청소년들한테도